안녕하세요. 콘텐츠 서비스 디자인팀 장혜아입니다. 되게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지식이 모이는 공간 넥스트 지식인이라는 제목으로 지식인 프로덕트 경험을 공유 드릴 거예요. 자, 저희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지식인의 가치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천민정님께서 지식인 실험소, 이런 Q&A 어때요? 라는 제목으로 저희 지식인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공유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김진아님께서 지식인의 심장, 엔드라는 제목으로 실제 실행 중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공유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무언가 궁금할 때 어디서 보고 계실까요?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으실 때 고유 명사처럼 생각나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지식인 다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서비스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식인은 2002년에 정식으로 오픈한 서비스로 국내에 좋은 콘텐츠가 되게 부족하던 시절부터 네이버 검색에 기여하며 네이버와 함께 성장해온 서비스입니다. 지식인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사용자와 사용자를 이렇게 연결해 왔습니다. 오픈 커뮤니티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에 지식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요즘 좋은 서비스들 되게 많잖아요. 방대한 정보를 가진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인 플랫폼들이 되게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지식인의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 서비스의 사례들을 보면 이유를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은 저희 서비스를 꽤 재미있는 패턴으로 쓰고 있어요. 자, 점심 직후 세션이라서 조금 다들 나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자를 찾는데 저의 내공을 전부 겁니다. 오른쪽 이미지 보이시죠? 혹시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북두의 건이라는 애니메이션의 1분 지점의 짤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애니메이션이고 이 분야를 좋아해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지식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길 가다 들은 영어 노래 궁금하대요. 실제로 음성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딴 올라가고 딴 내려가고 약간 이런 식인데 저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는데 센스 있는 지식인 사용자들은 이렇게나 모호하고 단서도 부족한 질문에 여전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은 제이슨 데룰로의 세비지 러브라는 노래의 도입부입니다.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불러드리기엔 좀 부끄럽고요. 저작권 이슈도 있어서 제가 들려드리지도 못하지만 세션이 끝난 후 한번 들어보시면 이 노래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챗 GPT에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해봤는데 오직 지식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학기 친구 어떻게 하면 잘 사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저희 지식인의 시기별로 계속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지식인에는 이런 정답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상의 고민이나 가까운 지인에게도 묻기 어려운 질문들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사용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기꺼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호기심, 가장 본능적인 필요에 의해서 정답과 의견, 그 미묘한 경계를 채워주고 있는 저희 서비스. 궁금할 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마치 고유 명사와 같은 이 이미지가 저희 지식인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신규 서비스나 다수의 서비스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브랜딩이며 자산인데 저희 서비스는 이미 이걸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지식인은 질문과
그리고 사용자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요. 현재까지는 단일 문서 위주의 일회성 사용성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일회성 사용성을 조금만 바꿔준다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서비스의 가치들을 프로덕트 형상에도 더 과감하게 담고 싶었습니다. 저와 저희 팀은 저희 서비스가 가진 가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어서 UX, UI 개편안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디자이너들이 개편한 프로토타입을 형상화하기 전에 이제 모여서 그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갖고 각자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생각들을 텍스트로 이렇게 적어 보았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공통된 키워드를 찾았고요. 사실 더 많은데 일단 새로운 지식인에서는 지금보다 간결하고 편해진 UX, UI로 원하는 지식을 더 빠르게 찾게 해줄 거예요. 저희는 프로덕트 형상과 사용성을 고민하지만은 서비스 포지셔닝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도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인 서비스가 네이버 검색에 노출되는 것은 저희 서비스 입장으로서도 여전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잘할 건데요. 그럼에도 새로운 지식인에는 프로덕트 UX, UI 곳곳에 지식인이 가진 앞서 설명드린 편안하고 친근함이라는 정성적인 측면들을 더 적극적으로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포지셔닝도 현재보다는 자생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재해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프로덕트에서 생각하는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도 존재하지만은 오픈 커뮤니티로서의 사용성을 더 담아낼 거고요. 컨텐츠의 발견과 탐색에 유리한 피드 UX UI를 서비스 전반에 담아낼 겁니다. 함께 어쩌면 이 세션의 핵심인 저희 발표의 핵심인 새로운 볼거리에 대한 고민까지 장기 관점의 개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지식인의 모습들입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보다 좋아지는 것 같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오픈전 컨셉안이라서 최종은 좀 다른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간결하고 빠른 지식 탐색을 돕는 UX, UI로 개편됩니다. 지식인은 사실 텍스트가 대부분이라서요. 저희는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표 등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더 시각화해주고 이후에 설명 주시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텍스트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좋은 질문들을 잘 연결해줄 추천도 강화해서 서비스 내 지식 파도타기라는 사용성도 만들려고 합니다. 후반부에 디자이너분들이 뉴잇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공유 드릴 건데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질문과 답변을 분석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지식 그래프라던가 다수의 질문과 답변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단건 문서를 하나하나 읽지 않아도 전반적인 견해를 한눈에 보게 해주는 새로운 지식 볼거리들도 만드는 것들을 기술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식인이 궁금하면 찾아오고 해결되면 떠나는 사용자를 기다리는 서비스였다면 새로운 지식인은 적극적으로 지식을 저희가 찾아주는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지식 매거진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된 서비스를 바꾼다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한 번에는 어렵겠지만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또 흔치 않은 경험이라서요. 또 두근거리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딩 얘기를 하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말랑말랑한 지식인은 브랜디 측면에서도 재미있는 접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팀은 브랜딩팀과 이미 일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개편 곳곳에 젊고 트렌디한 리브랜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영역의 브랜딩과 함께 어서 지금 모여주신 분들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오늘 프로덕트 디렉터로서 서비스의 가치를 전하는 오프닝을 맡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들려드리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보여줄 듯 말 듯하는 바람잡이 역할에 충실해봤습니다. 이어서 천민정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보다 실체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인의 프로덕트 디자이너 천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지식인의 넥스트 방향성인데요. 사실 저희가 현재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예요. 근데 현행 프로젝트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게 진짜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저기 확정된 내용도 있고 지금 제안 중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톤으로 어떤 내용까지 전달을 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AI 대응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실무진 분들이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GPT 시대에 인력으로 질답하는 저희 지식인이 어떤 변화를 준비하는지 좀 이런 점들을 공유하는 게 실무진 분들의 서비스에도 어쩌면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지식인은 올해로 22년 된 서비스예요. 오랜 기간 동안 대표적인 Q&A 서비스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식인에 질문하거나 아니면 방문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신 시점이 언젠가요? 지식인은 주기적으로 다시 찾게 되는 서비스인가요? 아무래도 실무자 질문이라 솔직하게 답변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씁쓸하지만 저희는 이미 데이터를 통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는 지식인 서비스에서 질문자를 늘 기다리는데요. 질문자는 궁금할 때만 지식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답을 찾으면 즉시 이탈하는 이런 일회성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식인 서비스를 전체 개편하려고 살펴보니까 질문자는 지식인을 체류하거나 재방문할 동기가 매우 약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서비스긴 하지만 정작 자생력은 부족하다라는 이런 아픈 성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특징도 있었는데요. 지식인의 방문자는 젊다는 사실입니다. 20년이 넘은 서비스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유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지식인들을 서비스에 락인해서 이들이 액티브 유저로 활동하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 매력도를 올리는 것을 저희 개선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런 시도를 풀어나갈 지식인의 새로운 공간 뉴잇을 소개합니다. 뉴잇은 지식인 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장 동력을 테스트하는 실험 공간인데요. 기존 틀을 벗어난 과감한 시도를 하는 영역이고요. 때문에 이번 세션이 끝나고 나면 지식인의 인상이 조금은 새로워지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서비스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용성도 점점 굳어지고 개발 구조상의 레거시가 많아지기도 하고 디자인 부채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22살의 지식인은 좀 개선하기는 좀 쉽지 않은 서비스이긴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말 많은 테스트와 제안을 함에도 이걸 변화로 한 번에 담기엔 현실적인 리스크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용성을 실험하기 위한 이 새 공간이 꼭 필요했고요. 뉴잇을 통해 풀어나갈 오늘의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텍스트 Q&A도 스낵 콘텐츠처럼 재밌게 소비될 수 있는 지점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이슈 키워드에 대한 문서의 생산과 소비 시나리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큰 방향성이에요. 지식인만의 느슨한 관계성을 가진 오픈 커뮤니티로서의 변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개선 포인트는 과자를 먹듯 Q&A도 재밌고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지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식인은 텍스트 기반의 아주 전통적인 웹문 서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목, 본문, 부가 정보, 이런 연이은 텍스트 더미들이 사용자에게 읽는 부담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목록을 이렇게 제공한다고 해서 많은 클릭 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빽빽한 Q&A 목록은 사용자의 눈길을 끄는 후킹 요소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고요. 이 텍스트 더미들을 보다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사용성이 없을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디자인 컨셉도 좀 더 과감하게 풀어봤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안들은 질문을 텍스트 커버뷰로 테스트한 버전인데요. 타이틀과 본문 일부가 보이는 기존의 건조하고 딱딱한 문서뷰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고요. 이제 많은 텍스트 중에서도 사용자의 눈길을 끌만한 정보를 타이프로 강조하기 위한 느낌을 찾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빽빽한 텍스트 목록에서 이렇게 후킹 요소가 될 수 있는 타이틀을 시각적 형태로 1차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이렇게 아래로 넘겨보면서 콘텐츠를 피드형으로 탐색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보다 가시화된 텍스트 커버뷰를 통해서 읽는 부담을 좀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기 전에 가벼운 탐색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탐색하다가 흥미가 생긴 콘텐츠가 있다면 이렇게 우측으로 넘겨보며 질문과 답변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이어서 답변을 상세화면 진입 전에 볼 수 있는 사용성인데요. 이렇게 인기 답변을 순서대로 탐색할 수도 있고 업보트 과업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답변 정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커버뷰로 1차적으로 시선을 잡고 상하 좌우로 넘겨보면서 목록에서도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스낵 Q&A의 사용성을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지식인에서 새로운 이슈를 묻고 답하는 이런 흐름을 재구성한 내용이에요. 사실 텍스트 위주의 서비스라는 점이 지식인의 약점 같기도 하지만 생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가벼운 생산이 가능한데요. 이 특징을 활용해서 가장 빠른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해봤습니다. 새로운 이슈는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순식간에 등장하죠. 내 검색이 정보 생성보다 빨라서 볼 게 없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마 저와는 반대로 트렌드의 시작점에 계신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검색 결과 없음 화면을 좀 더 덜 보도록 신규 키워드의 정보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우선 주제가 되는 키워드를 포착해야겠죠. 이제 많이 언급되는 화제성 키워드 중에 Q&A에 적합한 쿼리를 선별하는 과정이 데이터 파싱을 통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키워드를 가지고 AI가 먼저 질문을 생산하고 사용자에게 답변 참여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서비스 사용자도 새로운 이슈에 대한 질문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화면 예시처럼 서비스 곳곳에서 지식인 사용자들에게 챌린지 형태로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이제 사용자는 이를 통해 트래픽이 몰리는 이슈 키워드를 가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시된 키워드를 활용해서 이 중간 시안인 퀵 에디터를 통해 질문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잘 워킹한다면 지식인은 이슈 키워드의 문서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슈 키워드에 대한 Q&A 생산 사이클을 통해 검색 사용자가 검색 결과 없음 화면을 좀 덜 보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와 사용자가 함께 생산한 이런 Q&A 데이터는 이제 사람들이 요즘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 될 거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여러 서비스를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트렌드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지식인의 포지션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슈 키워드는 관심 요소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제 키워드와 관련된 Q&A를 지속적으로 받아보는 개인화 추천에도 녹여볼 수 있을 거고요. 이를 통해 일회성 궁금증이 그 분야의 지식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소비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Q&A 생산도 물론 너무 중요한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쌓인 이 많은 데이터를 다시 찾지 않는 사장된 문서로 두기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래된 문서를 새로운 콘텐츠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신조어나 밈처럼 아예 새롭게 등장하는 휘발성 키워드도 있지만 수능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오랜 기간 매년 반복되는 시즌성 이슈도 있는데요. 키워드 클러스터링을 통해 1차적으로 시즌에 맞는 질문 키워드를 선별하고요. 이 트렌드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콘텐츠의 형태로 제안하려 합니다. 질문은 같아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지기 마련이죠. 대학교 MT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제 같은 질문이어도 10년 전에는 단합하기 좋은 단체 OX 퀴즈를 추천했다면 지금은 유행하고 있는 아파트 게임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화제가 되는 웹툰도 달라지고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여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지점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답변의 변화가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답변을 생산하는 이런 사용성까지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질담 문건이 계속 쌓이다 보면 특정 소재의 Q&A가 몰리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이걸 메가 키워드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Q&A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해당 키워드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를 시각화해서 키워드 소비 인사이트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지금까지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런 소비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성 키워드의 성격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신규 키워드에 대한 문서 생산은 보다 빠르게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즌성 키워드에 대해서는 신규 콘텐츠화해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슈 키워드의 생산과 소비 사이클을 지식인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벌써 마지막 내용이에요. 어쩌면 가장 큰 변화점일 수 있는데요. 지식인만의 느슨한 관계성을 가진 오픈 커뮤니티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식인의 몇 가지 실제 질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슐랭 등급 기준은 LLM이든 다른 커뮤니티든 누구한테 질문을 해도 동일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인데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2층에 생수 배달을 시키는 게 택배 기사님께 좀 실례가 아닐지 혹은 착한 이 과자를 먹으면 착해지냐라는 이런 의식의 흐름을 담은 질문에는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뒤에 두 질문을 보면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이 꼭 정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시처럼 정답보다는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을 바라는 질문들도 꽤 많은데요. 지식인은 물론 관계 기반 서비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익명이 솔직하고 거침없는 소통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다수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려는 모습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유형의 소통은 SNS의 활용 목적과도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특징들은 그간 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긴 했는데 지식인은 검색에 활용 가능한 정보성 문서 생산에 늘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뉴잇을 통해 새로운 지식인을 고민하면서 저희는 이 지점을 프로덕트에 표면화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 시도 중 하나가 새로운 프로필의 도입인데요. 지식인에서는 오랫동안 꾸준히 이력을 쌓아온 열성 답변자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소통할 때는 오히려 이 이력이 허들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드닝 지식으로 답변자 활동을 해오셨던 김 가드너 씨는 사실 예능을 열렬히 봤던 애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가드너 씨가 기존의 우아한 답변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얼굴로 자유롭게 예능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랜덤 프로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용자는 기존 지식인 프로필과 구분된 페르소나를 스스로 부여할 수도 있고요. 프로필 생성 후에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활동이 새로운 프로필에 이력이 되면서 이런 특정 주제로 질답하는 유저가 출연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예능 보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하거나 투자 얘기만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질문에도 냉정한 답변을 하는 이런 사용자가 있다면 이렇게 유저 단위로 관심을 추가해서 그들의 콘텐츠를 나의 개인화된 추천 피드로 받아보는 이런 사용 흐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관심 추가한 유저의 질답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오픈 커뮤니티의 느슨한 관계망을 형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 저희가 그리고 있는 몇 가지 넥스트 사용성을 뉴잇이라는 새로운 실험 공간에서 소개드렸는데요. 뉴잇은 I knew it이라는 문장에서 착안한 네이밍이에요. 나는 이미 그 이슈를 알고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뉴잇이라는 새로운 무언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브랜딩 팀에서 지식인의 새로운 시도를 담을 이런 멋진 네이밍을 함께 만들어 주셨어요. 뉴잇은 지식인의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사용자가 검증해 나가는 실험소이고요. 제가 변화가 큰 지점 위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기존의 지식인의 잘 써왔던 사용성은 지키면서 한 단계씩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식인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매일 고민해 나갈 거고요. 이제 뒤이은 세션에서 진아님이 지식인의 중심이 되는 엔드 개편을 좀 실무자 시선에서 꼼꼼하게 풀어주실 예정이에요. 뉴잇도 이제 마지막 세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 프로덕트 디자이너 김진아입니다. 저는 마지막이 이렇게 엄청 떨리는 자리인 줄을 몰라가지고 조금 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지식인의 심장 엔드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인에서 서비스 유입이 가장 많은 영역은 Q&A 상세 화면인데요. 앞으로 간단하게 엔드라고만 할게요. 엔드는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약 83% 이상 유입되고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초 지식인 엔드가 한 차례 개편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네. 저희 입장에선 사실 큰 변화였는데 사용자 입장에선 조금 모를 수 있는 변화였어요. 그래서 요 변화점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에즈이즈 투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UI 톤을 좀 정돈을 했고요. 정책의 변화들로 정보 구조가 일부 변동이 됐어요. 단일 채택에서 여러 건의 채택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눈에 띄는 버튼으로 질문자에게 굉장히 크게 강조를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을 좀 볼륨을 낮추고 톤을 낮춰서 힘을 좀 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질문자 외의 사용자는 단순히 표정으로만 반응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업다운 보트라는 신규 기능을 넣으면서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도 함께 답변의 가치를 좀 평가하게 정책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넣어서 사용자들에게 정성적인 감성을 건드는 디테일 작업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전에는 채택 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답변 하단에도 채택 정보를 엄청 강조했었어요. 하지만 여러 건의 답변이 채택할 수 있게 변화하면서 질문 채택 정보는 부가적인 정보로만 정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선되면서 기존의 채택을 잘 받던 사용자분들의 아쉬운 보이스들도 여럿 있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답변자 베네핏이라고도 볼 수 있는 채택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계속 고민하면서 디벨롭 중입니다. 사실 이 개편은 UI UX가 주로 이루어진 개편보다는 앞으로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 작업이었어요. 방금 포인트로 짚은 외에도 다양한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정책 변화 때문에 발생된 정보의 위계를 정돈하고 그리고 모바일과 PC 환경별 스펙 차이가 나던 거를 좀 줄였어요. 이런 작업들이 신규 개선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레거시들을 대거 제거했습니다. 저희가 4월에 배포를 했는데요. 배포 후 지금까지 지표를 살펴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변화들로 질문당 답변 수가 약 28%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질문에 달리는 답변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을 했는데요. 사용자와 서비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올라왔던 그 게임 관련 질문이 최근 APT 노래가 발매되면서 예전 문서에 업데이트된 답변도 달리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앞에 민정님께서 말씀했던 영역에서 꼭 필요한 개선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가세요. 답변이 늘고 최신 답변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아직도 지식인은 오래된 정보만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만 보고 이탈하는 일회성 사용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쇼폼의 콘텐츠 영향으로 사용자들이 콘텐츠 하나를 소비하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스크롤 해서 보여지는 영역만 살펴보고요.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을 통한 유입이 많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지식인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지식인 답변은 이런 사용성에 최적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모바일에서 하나의 답변이 최소 50% 이상 보여지고 있는데요. 검색을 통해서 들어와 답변을 보면 한두 번의 스크롤은 하나의 답변만 볼 수 있는 볼륨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보고 다시 이탈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용성에 맞춰서 수정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지식인의 소비 UX가 바뀔 거예요. 다양한 답변을 많이 보여주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서비스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구조는 포스트 형태의 긴 글 위주의 웹문서 구조로 고려되어 있습니다. Y축으로 크게 쌓이기만 하는 사용성인데요. 필요한 정보만 컴팩트하게 보여주어서 Y축을 줄이고 빠르게 탐색하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피드 UX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식인에 맞는 피드 UX 적용하기 위해서 질문 피드, 답변 피드로 나누어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피드는 답변뿐만 아니라 질문만 보아도 사용자들에게 유의미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인데요. 저희 서비스는 텍스트 기반의 서비스지만 꼭 텍스트 질문만 질문 콘텐츠일까요? 텍스트 기반의 일반 질문을 기본으로 참여형 질문 유형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용자가 쉽게 참여해서 콘텐츠가 완성되는 경험을 제공해서 콘텐츠를 참여하는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지식인에는 참여형 콘텐츠 초이스가 있는데요. 지금의 초이스는 정적으로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인터랙션이나 참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서 텍스트 중심이더라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서비스의 생동감을 더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답변 피드는 다양한 답변들을 빠르게 탐색하고 가볍게 연속 소비가 가능하게 바뀔 예정이에요. 앞서 얘기 드렸던 긴 포스트 글은 하나의 정답형 답변을 강조하던 사용성에 따라 구조가 꾸려졌었어요. 지식인은 앞으로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정답과 의견을 발견할 수 있는 오픈 커뮤니티 성격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에 발맞춰서 지금의 구조에서 Y축 값을 줄이고 다양한 답변들을 더 많이 탐색하게 바뀔 거예요. 현재의 구조를 다시 보고 고정 영역과 가변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고정된 정보의 여백은 줄이고 필요한 것만 선정하고 기본 정보들은 간결하게 읽어야 할 콘텐츠들은 핵심적으로 보여지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원하는 사용자들에겐 아낌없이 정보들을 탐색할 수 있게 제공할 거예요. 여기서는 가볍게 펼치기 UX로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좀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첨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UX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중입니다. 답변 정보 템플릿들은 기본 정보와 확장 정보 구성까지 고려해서 모듈화 되었고요. 기본 정보는 간결하게 다양한 답변을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패턴으로 형상화하고요. 시나리오별 더 궁금하거나 상세한 정보는 확장해서 연속 소비가 가능한 패턴으로 형상화될 예정입니다. Q&A 영역 외에 하단 콘텐츠의 연속 소비를 강화시키는 추천 피드를 꾸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지식인은 검색 결과 목록 외에는 많이 본 Q&A, 성지 등과 같이 일반적인 추천만 하고 있어요. 다들 많이 보기는 하지만 관심사에는 좀 멀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조금 더 개인적인 추천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뜨고 있는 콘텐츠가 발견될 수 있는 추천들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콘텐츠 특성에 따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인물을 좀 강조를 했다면 저희가 상품을 더 강조하는 상품 강조형과 인물 강조형 이렇게 타입을 나눠서 필요한 정보가 더 와닿게 구성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 이거는 지식인의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인기 있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추천 블록도 강화됩니다. 연속적인 Q&A를 소비하면서 피드 중간중간 관심사 기반의 추천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낵 Q&A 콘텐츠가 적절하게 전달하면서 지금 어떤 콘텐츠가 좋은지 발견하게 만들 예정이에요. 앞에 설명드렸던 질문 피드, 답변 피드, 추천 피드로 개선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영역들이 조합되니까 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개선이 끝난 걸까요? 지식인에는 수많은 엔드 타입이 있어요. 시기별로 각각 적용됐던 비슷한 듯 다른 화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부분 개선으로 깨진 원칙들과 사업 목적에 따라서 신규 오픈이 되면서 같은 서비스임에도 다른 레거시 영역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Q&A를 봤었는데 민정님 섹션에서 디자인 부채가 어떤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신 개발자분이 계셨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제목의 폰트 크기와 정렬, 답변의 진입점과 입력 UX, 답변 정보 구성 요소까지 저희가 오래된 서비스다 보니까 그때그때 대응을 하다 보니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영역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게 개선될 때 한 번에 고치면 되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수정되면 좋겠지만
서비스 나이가 많아질수록 개발 구조가 다르거나 혹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선 범위에 소외된 영역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페이지별 사이드 이펙트나 사용성 등 점검할 리스크 사항들은 너무 많은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상 대응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디자인 부채들은 점점 더 쌓여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디자인에서는 꾸준히 공통을 바라보고 있고요. 공통 엔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원칙들을 기준으로 정리된 영역들은 일관된 사용성을 유지하면서 공통 UI UX가 적용된 엔드로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속이 좀 많이 시원해지고 있어요. 이 과정은 한 번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 유관 부서들이랑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지 계속 협의하면서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공통 적용되면 앞에 소개드렸던 유의까지 쉽게 콘텐츠를 부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확장이 되는데 어떻게 확장이 돼도 일관성을 가진 엔드로 발빠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역별 조합하니까 엔드가 완성됐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영역별 조합을 해서 페이지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희는 아토믹 디자인 원리에 근거해서 서비스 디자인 원칙을 정하고 앞에 보여드렸던 공통 엔드와 신규 영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반적으로 통합 개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기반으로 유기적인 구조를 만들고 하나의 화면들이 구성됩니다. 또한 지식인에는 다양한 등급들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컬러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코어 컬러가 어떤 것인지부터 정리하고 파편화되어 있던 컬러들의 톤을 정돈했습니다. 지식인의 말랑말랑한 컬러 이미지는 유지하되 기본부터 차근차근 시스템화하고 있어요. 쉽고 빠른 편집, 템플릿 관리, 다양한 템플릿 생성들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중이에요.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어떤 회사든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불필요한 고민을 줄이고 서비스의 큰 방향과 중요하고 깊은 고민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과감하게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지식인의 코어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네이버의 터줏대감 지식인이 더 새로워집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